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은의 나는 오늘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갈래, 자유시요. 내용과 형식이 자유롭다. 서정시 어떠한 정서를 표현했다. 청소년시라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혹은 청소년의 어떠한 상태를 설명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성격 보시면 성찰적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찰,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각적이라는 것은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 다음 비유적은 말 그대로 직유, 은유, 의인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 오늘 나의 마음과 이에 대한 성찰 이렇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마음,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마음을 여러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달라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연을 나는 오늘 뭐뭐뭐의 동일한 문장 구조로 시작하여 통일성을 준다. 통일성 하나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행마다 동일한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처럼 보인다고요. 그 다음 연마다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나열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매연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를 토마토에 빗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빗댄 대상의 속성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서 토마토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토마토 되죠.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토마토 똑같죠.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다라는 것. 그 다음 토마토를 잘라보면 꽉 차 있어요.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속성에 빗대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자, 내용상으로는 되게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뒤로 걸어도 나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속성류 앞으로 뒤로 걸어도 나. 자,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 나를 이래도 저래도 나야, 나는 나야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의 학생들 용어로는 육각형인간요. 뭔가 다 갖춘 완벽한 그런 존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1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이게 매일 변하는 청소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 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표현 방법을 보시면 자,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나요? 직유, 은유, 의인, 유추, 대유 요 정도 있죠. 그 중에 무엇이냐 하면 은유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뭐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인데 은유라는 것은 어떻게 빗대어 표현하느냐? 문장 형식이 꼭 수학 공식 같죠? A는 B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이때 A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이때 B는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이 뭔데?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상념.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1년만 가지고 하면요. 그리고 보조관념은 내가 빗댄 대상이라고요. 어디에다 빗대고 있어요? 토마토에 빗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은유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창비교재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표현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학교 담임 선생님, 국어 담당 선생님께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문장 형태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사한 혹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요.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다, 나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해설서에 없는 거니까 한번 담당 선생님한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입니다. 나는 오늘 나무 이랬어요. 자, 이제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이 나무의 속성 뭘까요? 들판에 있는 나무요. 들판에 이렇게 서서 햇볕 받고 비 맞고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위로 자라고 옆으로 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 속성을 떠올리면서 보셔야 돼요.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나무가 이렇게 햇빛 받고 서 있는 모습 연결되죠. 그 다음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흔들리는 모습이요. 자, 그 다음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적 화자는 자라고 있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장. 자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무에 빗댄데, 자, 성장할 때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햇빛, 바람과 함께 자랐다. 이 햇빛, 바람은 나무가 성장할 때 함께하는 자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쫙 합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성장하는데 함께 무언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특정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여타 선생님들도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세상 모든 것과 함께 성장하는 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장 끝을 보세요. 뭐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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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다. 이렇게 다로 끝나죠. 그래서 이 다를 어미 다를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일단 운율 형성. 운율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나무, 나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에 비유하는 앞에서 봤죠?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나는 오늘 유리. 자, 자신을 유리에 빗대고 있죠. 자, 그러면 유리의 속성이 뭘까요? 일단 잘 깨지죠. 잘 깨진다는 속성과 함께 유리 조금만 마시면 지문 같은 거 얼룩이 많이 남잖아요. 그 얼룩이 남는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자,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추상적인 부분인데 가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금이 갔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마음의 상처요.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어떤 시련의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고여버린 거죠. 눈물이 고였어요. 그 다음 얼룩이 생긴 거예요. 이때 얼룩은 뭘 표현했느냐?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모습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물이 고인 모습을 표현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린 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추상적이냐 그랬냐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짓말처럼이라는 말과 진짜 같은 애 이 수식에 작가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판단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뭐뭐 다 앞에서 나왔죠. 다의 반복요. 그 다음 나를 유리라는 대상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은유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구름요. 구름에 빗댔어요. 자, 그러면 구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늘 가서 보세요. 그럼 구름이 막 흘러가는데 모양이 자꾸 바뀌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떠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고요. 나 오늘 어땠는데 표정을 계속 바꿨다고요. 표정은 뭐예요?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 감정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기분에 취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다양한 감정에 취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그때 시시각각 그때 기분에 취한 나를 표현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날 충분히 존재하죠. 자, 그러면 표현 방법은요. 뭐뭐다의 반복.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은유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종이 나를 종이에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종이의 속성은 뭘까요? 흰 종이 생각해 보세요.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인가 막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진 종이에 비유해서 나를 표현한 거예요. 자,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자, 나의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막연함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막막함요. 여러분들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아, 뭐 하지? 어떻게 하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텅 빈 상태로 공허함 혹은 허전함 이런 마음 상태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자, 종의 두 번째 속성이죠. 나 지금 뭔가 막막하고 공허해요. 텅 빈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 이게 뭐야? 종이가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뭔가 쓰면 되죠. 쓰면 채워지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각사각이라는 것은 뭘까요? 연필로 종이에 쓸 때 나는 소리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니 이 사각사각은 음성 상징어가 되는 거예요.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쓰다듬어 준다. 이게 뭘까요? 위로요. 즉, 나 오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멍해. 내가 필요한 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막한 나의 마음. 그 다음 위로가 필요한 나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 그 다음 은유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음성 상징어 사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요일. 자, 일요일에 빗댔어요. 일요일의 속성이 뭐예요? 노는 날. 자, 보겠습니다. 뻔하죠? 나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쉬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거죠. 100% 이해합니다. 자, 표현 방법 다를 활용했고요. 여기에 은유법 사용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그림자. 자, 이번에는 나를 그림자에 비유했는데 그림자의 속성이 뭐죠? 어떤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지요. 그 대상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가지고 나의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내느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이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했다고.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날 여러분들 있죠? 뭐 잘못했으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자, 표현 방법은요. 다를 역시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 당연히 나를 비유했으니까 은유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오늘 공기요. 자, 공기에 비유했습니다. 공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자, 보겠습니다.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요. 뭔가가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이 내는 너죠. 대상이에요. 그런데 맴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옆에 반드시 빡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딱 뭔가가 올 거예요. 근접하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다. 자,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저 멀리서 너를 보면서 살아있게 해준다. 이거 그 영화에서 보지 살려는 드릴게. 이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너를 혹은 너만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를 생각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맴돌면서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씩 해주고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모른 채 음료수 탁 갖다 주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건 어떻게? 대가 없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저 멀리서 너만 바라보면서 너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촉이 오지요. 마지막 년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하시고 그 다음 표현 방법이요. 뭐뭐다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에 비유했으니까 은유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년입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이랬죠. 1년에서도 했죠. 근데 또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자, 여기서 토마토의 속성은 1년에서 토마토의 속성과는 좀 달라요. 이때의 속성은 뭐냐면 토마토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요. 그 붉은색을 통해서 내 어떤 마음을 드러내느냐 앞에 8년이랑 이어오시면 돼요. 내가 모르게 살려는 드렸잖아요. 이어집니다. 내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자, 붉게 물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부끄럽다라는 거죠. 즉, 내가 너를 뭐 하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맴돌면서 이렇게 네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줬다고요. 이게 뭐예요? 짝사랑요, 짝사랑.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 방법 바로 가볼게요. 자, 붉게 물들었다는 거. 내 마음을 색채어를 사용해서 붉은 색채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이 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은유법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나의 여러 가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마음 상태를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나는 오늘 토마토가
두 번 나타났어요. 즉 1년과 9년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고요. 그러면 왜 반복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내용상 보면 1년부터 9년까지 전부 다 뭐예요? 다양하게 변하는 나의 마음이라고요. 즉 변화되는 다양한 모습이 모두 뭐라는 거예요? 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토마토를 두 번이나 반복한 거고요. 내용상. 그다음 형태상 처음과 끝에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형태인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색다른 표현 방법 확 달라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통일성을 느끼게 하나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오늘 토마토라는 1년과 9년의 행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는 오늘 뭐뭐뭐 이게 반복되고 있죠. 왜 이렇게 이 시행을 반복됐느냐? 매번 달라지는 모습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효과적으로 표현한다고. 나는 오늘 이거고 나는 오늘 이거다. 내 마음은 오늘 이랬고 내 마음은 오늘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 마음은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추상적이라고. 그래서 추상적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구체화시켜 표현했다. 구체화시켜 표현했다. 자, 여기서 구체화시켰다라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은의 나는 오늘을 살펴봤습니다.